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순간일수록 오히려 수급 쪽을 따라가야 하나라고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5가지 종목으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유일하게 테마성을 띄었던 IMB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이어지면서 뉴스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특보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 순간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모두 이렇게 정치 테마주거나 미디어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테마 쪽으로 계속 눈을 돌려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SK하이닉스입니다. 1.08%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데요. 현재 D램과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인다면서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까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고환율 역시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좋은 건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6.86%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이 수급 1위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오늘까지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알테오젠 측에서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6곳과 기술 이전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5년 내에 매출 14조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을 보면서 계속해서 따라가 봐도 좋은 종목인 건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0.46%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켰었고 오늘 타 종목 대비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서 1조 2천억 규모의 이 투자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이제는 이 자금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개편하고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도 시종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수급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대동기업입니다. 7.7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현대차의 부품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모 회사의 호재까지 겹친 모습입니다. 대동에서 부산 밥캣에 미국 법인과 3,600억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번 수주로 인해서 올해에만 1조 8천억 원의 누적 수주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면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재료가 벌써부터 소멸이 된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봐도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과 연결지어 보면서 매수를 할 타이밍도 맞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탑5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방송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크게 가는 모습 보여줬었죠. IMBC 가지고 왔고요. 또 그 밑으로는 수급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3종목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또 오늘 개별 뉴스가 있었던 대동기업,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개별 이슈로 인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관련주 IMBC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단일가를 확인해 봤을 때 IMBC를 비롯한 방송주들 따로 하락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두 분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긍정적인 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새 시장이 올라갈 때 그 모양을 보면은 이번에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가는데 IMBC를 오늘 상한가를 말았던 시간대를 보면 요거는 그 진짜 상한가가 맞습니다. 9시 그 10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제가 분차트를 올렸는데 9시 10분도 안 돼서 바로 상한가를 만 다음에 한 번도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IMBC가 왜 올라가느냐?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한 게 모든 국민들이 정치 이슈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MBC 시청률이 급증하면서 IMBC 자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계속 이런 그 탄핵에 관련된 정치 이슈가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MBC의 시청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회사 IMBC도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근데 신규 매수를 만약에 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 바로 아침에 10% 이상 갭 상승했을 때는 이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오늘 가격보다 살짝 그 밀리는 선 혹은 뭐 4,300원 정도는 신규로도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MBC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내일장에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보다는 살짝 내려간 조정을 했을 때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슈와 많이 엮여 있고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가 이슈가 부각될 때 이렇게 뭐 IMBC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YTN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 종목들 위주로 또는 인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전략 들어봤습니다. IMBC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께서는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준 대형주입니다. 오늘장에서 1.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디로 가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는 대형주를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SK하이닉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오 들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봤을 때에도 SK하이닉스입니까? 아니면 좀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를 두십니까? 네,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그 이유 들어보겠어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DDR4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레거시 쪽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전처럼 좀 여유 있게 그 돈을 벌던 시대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 기업이 이제 하게 되면 그 지금 뭐 내년에는 한 10%까지도 지금 점유율을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HBM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기술 차별화를 시키면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 반도체를에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이제 DDR4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HBM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그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잘 이 부분의 방향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매수한다는 점 이런 점을 보신다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네. 쪽으로의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제시해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D램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점도 거기에 녹아져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HBM도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던 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모를 들었다는 점은 지금 이제 제 PC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체가 증권사 자체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 투신 쪽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최근 탄핵 정국 이슈로 인한 증시 불안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데 지금 들어가야 될까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세모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업황을 확인해 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다소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두 분께서는 O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위, 코스닥 내에서 1위는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6.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런 시장 속에서 6%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7%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을 해도 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좀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키트루다 관련 그 이제 임상 3상이 SC 제형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코스닥 시황이 워낙 지금 좋지 않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연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가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고점에서 지금 그 중기적으로 거의 38%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코스닥 시황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올 것인가. 물론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도 서서히 매도 클라이막스가 거의 종결점에 가고 있다. 즉 시황도 종결점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 시황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알테오젠을 서서히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좀 잡아가는 그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그 지수의 시황을 보면서 서서히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긴 하지만 코스닥 상황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반전을 해주는지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면서 알테오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세모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장에서 0.46% 파란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나 알테오젠과 같이 에코프로비엠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2차 전지에 훈풍이 불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하락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 분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XO 있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세모 네. 의견 궁금합니다. 어떤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세모인가요? 아니면 아, 에코프로비엠이 세모인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세모가 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옆에서 세모 듣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에코플로 BM을 왜 세모라고 했냐면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지금 가장 핵심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예, 테슬라의 지금 아마 이제 미국이 아마 IRA법을 조금 폐지하면서 지금 약간 이제 테슬라 독점으로 좀 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로 BM보다는 LNF가 더 낫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테슬라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모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코플로 BM이 지금 코스피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에코플로 BM의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실적 모멘텀보다는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증강기금이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면 아마 시가총액 큰 종목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작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에코플로 BM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증강기금이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은 아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큰 주식 쪽에서 수급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로 BM이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우선순위 면에서는 LNF보다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 그 2차 전지 시대에는 LNF가 아마 양극재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에코플로 BM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기는 하나 2차 전지 내에서는 당분간 테슬라 향인 LNF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에코프로 BM X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대장주로 부각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 해당 업체들한테 전화 통화로 여러 번 해보면 지금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살아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시장 대장주로 부각될 수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지수가 반등할 때,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로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면, 그리고 수급이 크게 유입이 돼 준다면 그때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특이점을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에코프로 BM도 그거에 비해서 또 똑같이 매력도가 좀 있는 걸까요? 박병주 매니저님?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향후에 자기 비전을 매출액을 25조를 제시했더라고요. 2030년까지. 그러면 이게 가능하느냐? 제가 아까 이제 업황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그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전기차 대중화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2030년 초반 때부터는 디젤 기관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향후의 플랜을 본다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그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58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이제는 좀 봐줄만 하다. 그리고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그래프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신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안 깨면서 앞전의 저점에서 양봉을 연속으로 6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는 데 불구하고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쌍바닥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황이 저점을 찍었을 때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인 신고가를 뚫었을 때 또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왜 그럽니까? 에코프로 BM이 예전에 테슬라가 신고점을 뚫었을 때 삼성 SDI한테 수주 2조 원을 공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치고 간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에코프로 BM도 계속 눈여겨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팻말을 X로 들고 계시지만 O를 들어주셨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말아가지고. 네,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인현 매니저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4분기에 실적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개선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미지수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7.74%
2% 상승한 대동기어입니다. 모회사인 대동이 두산마켓, 미국 법인과 3,600억 규모의 트랙터를 OEM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인 대동기어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개별일수록 크게 올라간 이 상황, 다시 또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는 두 분, 그리고 세모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두산마켓이란 공시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한 8.8%까지 급등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밀렸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내일 증시가 오늘 5%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일 증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늘 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재료가 내일 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동이랑 대동기업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만약에 지수가 오전 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대동과 대동기업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장이 불안하니까 비중은 적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개별 호재가 크게 주목받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준다면 개별 이슈가 있었던, 개별 호재가 있었던 대동 그리고 대동기어가 다시 한 번 더 그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다는 점이 내일장에서의 긍정적인 전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에서 지수가 과연 반전을 해주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목 해봤는데요. 5종목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이 크게 어려워서일까요?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오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 알테오젠 그리고 대동기어는 두 분께서 오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태막성이 짙고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었던 IMBC는 한 분께서만 오를 던져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 또한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 보면 좋다라는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도 박병주 매니저 홀로 오 의견 주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이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